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또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이 듭니다. 따라서 EBS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대입 전형의 지원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자 이 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학생들을 위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을 전국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약 42%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 지역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은 약 56.2%, 그러니까 전국보다는 아마 좀 많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전국적으로는 약 24%인데 이제 이 불경지방은 20%, 또 정시 모집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23%, 부울경은 17%. 그러니까 부울경 지방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전국보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정시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국보다는 좀 적다.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국 모집 현황보다는 부울경 지방의 모집 현황이 아주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시 모집에 부울경 지방의 원서를 쓰려는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다는 것을 잘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럼 부울경 지방에 있는 대학을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인데요. 부울경 쪽에 있는 이 대학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 그래서 모든 대학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일부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수시에서 뽑고 있다. 어딜까요? 그렇죠, 교대죠. 부산교대나 진주교대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뽑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는 대학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살피셔야 됩니다. 가야대나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부산의대, 부산장신대라는 경우죠. 또 한국국제대, 이런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에 뽑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꽤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대가 그렇고요, 동아대가 그러네요. 동아대, 그리고 부산대 많이 뽑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학생 여러분들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느냐, 또 나는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을 먼저 살피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논술 전형으로 뽑는 대학은 이제 부산대하고 울산대는 의대죠. 이 두 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뽑습니다. 부울경 지방에 이제 논술 준비한 학생이라면 부산대를 이제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지방에 있는 대학의 전형별 좀 선발 인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전형에 좀 특화되어 있고, 또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뽑는지, 나는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쓸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결정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부울경 지방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신 성적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 내신에 아주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인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는 약 42.3% 정도 되죠. 14만 6,924명을 이제 뽑고 있다. 그래서 학생부 중심 전형 전체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다 합치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수능 최저 충족 여부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모의고사를 통해서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이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의 반영 방법이겠죠. 각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문계는 국영수4, 자연계는 국영수 과를 반영하지만 국영수4에 국영수 과에 전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고 일부 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떠한 반영 방법과 반영 과목과 또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히 살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형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합격선을 좀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인구가 좀 급감 줄어들기 때문에 합격선은 일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서울의 그 합격선을 보면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이 1등급대로 1점 얼마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선이 2등급대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중위권 대학은 합격선이 한 3등급대로 되어 있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 또 학과에 따라서는 4등급이나 5등급 심지어는 6등급대에서 합격선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마다 합격선은 다르고 충분히 나의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울경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부울경에 있는 대학 중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이제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인 것 같고요. 또 부산외대가 있고 경남과학기술대, 울산대, 경상대, 창원대 이런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경성대나 동명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또 동의대 같은 경우는 한의대나 간호학과, 보건계열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를 설정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일부 학과, 특히 보건계열의 학과나 한의대 같은 그런 경우에 수능 최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의 학과의 수능 최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교과 100으로 뽑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또 1단계 교과 2단계 면접으로 가는 대학도 있고 일괄합성으로 한 번에 내신과 면접을 같이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자, 다단계 전형을 하는 대학은요. 고신대 의회 간호학과고요. 인제대 의회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은 다단계 전형을 한다. 그래서 다단계 전형하는 대학은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 면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괄합산을 하는 대학은 동명대인데요. 동명대 같은 경우는 내신 플러스 면접을 일괄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을 살펴보면요. 고신대, 동서대, 부산가톨릭대, 신라대, 영산대, 가야대, 경남대, 인제대, 창신대, 한국국제대 이런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교과 100으로 뽑는다. 교과 100으로 뽑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죠. 그래서 내신 성적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지,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이 합격의 열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지만 다단계 전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성대, 부산외대, 경남대인데요. 1단계 학생부, 2단계 면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 면접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고신대, 동서대, 신라대, 영산대, 가야대, 부산, 장신대 이런 대학들은 학생부와 면접이 일괄 합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서를 썼으면 면접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전형과 이제 일괄 합산 전형의 차이는 다단계 전형은 일단 1단계를 통과해야 면접을 갈 수 있는 거고요. 일괄 합산은 그냥 면접까지 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다단계가 일괄 합산보다는 내신이 더 중요합니다. 1단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점만 좀 보시면 되고요. 지원하려는 대학의 작년도 합격선을 좀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대학별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교과 성적 반영 방법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설정되어 있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의 경우는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를 보면서 면접 유형을 파악하시고 미리 준비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수시 모집에서 전년도보다 약 915명 정도가 좀 증가한,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로 1단계가 서류입니다. 여기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는 그런 전형이고, 학교생활에 충실한지 하지 않았는지는 바로 생활기록부를 갖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세특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창체 활동 등에 열심히 임하셔서 생활기록부가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서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죠. 그 2단계 면접. 면접은 주로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이 많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확인, 혹은 또 인성 면접, 이렇게 실시가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에 따라서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부경에 있는 대학을 좀 살펴보면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학이 부산대죠.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는 2개 합 5, 자연계는 2개 합 6이라고 하는, 또 한국사는 4등급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수능 최저 충족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는 영어 2등급이고 국어, 수학과 가탐 이 3개 영역 합이 4로 되어 있습니다. 합 4면은 1, 1, 2를 맞추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3개 합 3, 4개 영역 3개 합 3, 한국사 4등급입니다. 그래서 1등급 3개를 충족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국해양대의 경우도 국제대학은 2개 합 8, 2개 합 8이면 2개 합 8이면 4 정도가 되겠죠. 또 자연계는 2개 합 9, 4, 5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충족 여부 좀 확인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의 어떤 그 성적만 갖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만 갖고 뽑겠지만 종합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어떤 그 소질과 적성과 잠재력, 또 인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렇죠? 여기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학교생활기록부죠. 학교생활기록부를 갖고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제 학교생활에 충실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단계 면접에서는 확인입니다. 확인이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한 학생들은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반드시 꼼꼼히 읽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학교생활에 충실한 인재 그랬단 말이에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죠.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학업 역량을 보겠죠. 그래서 학업 역량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보면서 이 학생이 학교 안에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의 여부, 또한 진로 탐색에 좀 열심인 인재를 뽑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형과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노력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과 교과 성적일 수도 있고요. 또 동아리나 독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 관련된 열정과 또 자신의 어떤 우수성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아이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학생을 뽑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의 어떤 내신 성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 내신 성적 중에서도 1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 성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3학년 때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원학과 관련된 성적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적을 다 보지만 그중에서도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와 관계 있는 그러한 성적에 좀 더 가중치를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부분을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뭐 사회계열로 간다면 국어나 영어나 사회 과목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또 상경계열로 간다면 영어나 수학 과목에 집중하셔야 되고, 공대 쪽으로 간다면 수학, 과학 과목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를 좀 미리 정해놓고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활동 속에서 본인의 어떤 인성과 리더십과 열정을 나타내면 대학은 그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다른 전형과 달리 계열 적합성, 뭐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를 정하시고, 지금 3학년이라면 거의 뭐 다 정해졌겠죠. 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끝까지 좀 더 자신의 전공 관련된 노력을 좀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좀 잘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인문계열로 가는 학생들이라면 또 관련된 그런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경계열로 간다면 뭐 경영, 경제 동아리 이런 동아리를 하게 되겠죠. 또 의학계열로 가는 학생이라면 생물이나 화학 또는 뭐 그런 뭐 동아리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도 3학년 1학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울경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서류 플러스 면접입니다.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이렇게 뽑는 전형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상대의 경우를 보면 1단계 서류 3배수죠. 2단계에서는 면접 30이 들어가서 645명을 뽑고 있고요. 또 경성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대학들이 다 비슷하게 1단계는 한 서류 3배수 정도를 뽑는 대학이 많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이 있는데 대학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면접을 뭐 30% 보는 대학도 있고, 좀 40% 보는 대학도 있고. 근데 이제 고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괄합산이네요. 보니까 학생부 서류 60%, 면접 40%에서 일괄합산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20%입니다. 1단계는 서류 3배수를 뽑는데 2단계 넘어가면 면접이 20%. 그러니까 서류 영향력이 좀 딴 데보다는 좀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신라대 같은 경우는 일괄합성으로 면접 40%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반영 비율을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면접인데 대학에 따라서는 30% 혹은 뭐 40%를 보는 대학도 있다. 또한 일괄합산으로 보는 대학의 경우 1단계, 2단계 없이 그냥 서류 70, 면접 30 혹은 뭐 서류 40, 서류 60, 면접 40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이제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가는데 일부 대학은 서류 100으로 뽑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100 대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따라서 이제 면접에 자신이 없어서 좀 꺼리는, 기피하는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서류 100 대학은 면접이 없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명대, 동아대, 또 부산대에도 지금 서류 100을 뽑고 있습니다. 신라대, 울산대, 한국해양대의 경우 서류형이다. 서류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이 없는 전형이다라는 것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산대와 한국해양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마치고 서류가 좋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건데요.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나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제 준비하시고, 두 번째는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학생이 준비해야 될 것,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대기업 공통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 입시까지는
공통 문항이 3문항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게 2문항으로 줄겠죠.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3개 문항이 있고요. 또 대학별 자유문항 하나, 그래서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기소개서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달라.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써달라 이겁니다. 학교 다닐 때 본인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렇죠? 너의 공부 경험과 노력을 말해봐. 그게 1번입니다. 1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국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한 부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관련된 어떤 열정과 자신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어, 수학, 영어 공부 어떻게 했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관련된 공부를 어떻게 했다라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 1번을 쓰실 때 본인이 뭐 생물학과 가는 학생이라면 생물 공부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뭐 중국어학과 가는 아이라면 중국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건축학과 간다. 건축이라는 과목은 학교에서 배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1번에 쓰실 때는 건축 공부 어떻게 했어요?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꼭 배우는 과목을 중심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본인의 노력입니다. 노력 부분을. 그러니까 건축학과 가기 위해서 수학 시간에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 모집 단위 관련된 학업, 학습에 대한 어떤 경험과 노력 이런 것들을 1번에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 1번, 2번이죠. 2번은 이제 활동입니다. 활동이죠. 활동인데 의미 있게 교내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내 활동이나 교회 활동 뭐 다 쓰셔도 되는데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요 말이죠. 그래서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활동이라면 아무래도 본인이 지원하려는 지원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소 2번의 활동인데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 다시 얘기하면 지원하려는 학과 관련된 활동을 써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기소개 쓸 때 학생 여러분 1번, 2번 특히 지원 모집 단위를 생각하면서 좀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번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인성 문제인 거죠. 본인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또 남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했는지, 그렇죠? 또 본인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것, 뭐 그런 것도 좋고요. 또 친구들과의 협력, 그거 좋죠. 또 친구 간에 좀 사이가 좋지 않은 걸 본인이 중재했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런 노력, 이런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쓰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이제 대학별 자율 문항이기 때문에 보통 4번 문항은 이제 지원 동기나 또 노력 과정 또는 학업 계획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항이 있는 대학은 지원 동기를 4번에 쓰시면 되고요. 4번 문항이 없는 대학은 지원 동기를 1번이나 2번에서 나타내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 전공을 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학과에 대해서 원서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노력과 지원 학과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했던 그런 부분을 3학년 1학기까지 계속해 주시고 관련된 서류를 잘 챙기시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의 경우는 보통 중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3에서 5등급 학생들이 준비하는 전형이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이제 수능 성적이 조금 불안하거나 또 그래서 끝까지 이 수능 공부를 해서 뭐 정시 모집으로 가겠다. 뭐 이런 학생들도 사실은 논술 전형을 준비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거나 학교에서는 활동이 많이 없는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합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문은 언어 논술이고요. 자연은 수리 또는 수리 과학 논술인데 인문 논술의 경우는 이제 제시문을 분석해서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제에 맞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자연 논술의 경우는 풀이 과정을 이제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실수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풀면서 연습하시고
모의 논술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논술은 대학이 그의 논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울경 지방의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지금 뭐 부산대 그리고 울산대인데요. 부산대는 533명을 선발하고요. 논술 70%, 학생부 3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인문계는 세계합 6, 자연계는 세계합 7, 한국사 4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의예과 12명만 논술로 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데요. 논술 60에 학생부는 40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합 5, 4개 합 5, 또 한국사 4등급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제시문이 쉬워졌기 때문에 교과서와 또 EBS 교재로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한 EBS에는 논술 관련된 여러 가지 강좌가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은 굳이 학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EBS를 통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적성고사 전형인데요. 적성고사 전형은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4에서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주로 준비하는 전형이고요. 언어, 수리,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시험을 주로 보는 전형인데 대학에 따라서는 영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나 문항수, 배점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은 이제 순수 적성과 교과 적성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교과 적성, 즉 수능형 문제를 출제하는 대학이 많고요. 또 EBS 교재에서 출제를 하는 그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마지막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약 304명 정도가 줄었다. 그래서 줄은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적성고사 전형을 가장 많이 이제 뽑는 그런 대학은 이제 가천대의 경우입니다. 가천대인데 가천대를 보면 국어 20문항, 수학 20문항, 영어 10문항에서 50문항입니다. 근데 50문항을 60분에 푸는 것입니다. 1시간에 50문항을 풀어야 된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험이 적성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국어, 영어를 좀 빨리 풀고 수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넉넉히 가져서 준비하는 것이 합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싶고요. 합격선을 보면 보통 70% 정도 된다. 그죠? 예를 들어 50문항을 출제한다면 70%, 35문항 정도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성고사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기출문제나 모의적성을 통해서 좀 준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선발 인원과 2월 인원을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한 군별 모집 인원의 변화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이제 인문계 지역의 모집 인원인데요. 대부분 인문계는 국어, 또 수학은 가나를 다 허용하고 있고요. 탐구도 뭐 사과탐을 다 허용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울경 지방에 있는 대학들 보면 대부분 국수 영탐의 반영 비율이 25, 25, 25, 25로 되어 있다. 좀 그렇지 않은 대학은 이제 부경대 같은 경우가 국어 30, 수학 25, 영어 20, 탐구 25 이제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25로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야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를 10% 반영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국수영탐을 다 반영하지만 가야대처럼 국수영 셋 중에 2개 선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남대처럼 수학, 영어, 탐구 셋 중에 2개 선택이죠. 이렇게 선택으로 되어 있는 대학은 학생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봤을 때 4개 영역을 다 잘 볼 수도 있지만 그중에 이제 1개 영역을 못 봤다면 그 못 본 영역을 좀 버리고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 쪽인데요. 자연계 쪽 역시 이 부울경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전부 25%를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고 하지만 이제 부경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의 경우 수학 30, 영어 20에 국어 탐구 25씩 반영하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 또한 가야대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계도 한국사 10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시 모집은 수능 반영 영역과 이제 반영 비율인데요. 반영 영역을 4개 영역을 25씩 똑같이 반영하는 대학은 4개 영역을 다 고르게 잘해야 되겠지만 4개 영역 반영 비율이 다를 경우는 학생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봤을 때 똑같은 점수가 아닌 거죠.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을 잘한 아이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본 다음에 자신의 수능 점수로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지 유불리 부분을 좀 따지면서 여러분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월과 9월 모의고사 점수를 통하여 자신이 합격 가능한 대학을 좀 잘 찾아보시고 수능 성적 이후에 점수를 받아서 수능 영역의 반영 비율을 보면서 자신이 취득한 점수가 가장 유리하게 반영되는 대학이 어디인가를 잘 찾아보시고 지원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 대한 어떤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지금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심정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바로 EBS를 통해서 준비를 한다면 이번 입시에 꼭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EBS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